송은재 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다들 잘 아시죠? 송국근의 혼수를 유튜브 방송을 하고 계시는 영남일보의 송국근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송국근 본부장님은 저하고 같이 이 기자 언론 생활도 하셨고 또 저한테는 선배님이 됩니다. 제가 송은재 TV를 시작하기 전에 이 유튜브를 송국근 TV, 송국근 혼술 가서 많이 배우고 또 안내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 아이고, 뭐 제가 많이 배웠죠. 그리고 우리 또 저기 송국근 혼술의 시청자분들께서 계시니까 예. 그 전에 제가 송은재 국장 저희 방송에 몇 번 출연을 하셨고 지금은 이 일치월장을 해서 구독자가 10만이 넘어가는 실버 버튼 받으셨어요? 실버 버튼이 아직 안 오고. 그 신청해야지 옵니다. 신청을 해야 됩니까? 예, 10만 넘으면 신청해야죠. 그거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독자 10만이 넘었고 지금 이 맹활약 중입니다. 이 시사 유튜브계에서 떠오르는 길이나 새로운 샛별 이렇게 떠오르는 우리 송은재 TV와 같이 오늘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혼술과 송은재 TV를 동시에 같이 방송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송은재 TV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 구독을 좀 많이 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다른 유튜브 방송을 소개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결례가 되지 않는다면 송국근의 혼수를 보시면 그러니까 같은 언론 출신이 이 팩트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추적해 가는가 뉴스 부분을 이런 부분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그것도 또 재밌을 것이다. 또 여러 가지 정보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감히 추천을 해봅니다. 우리 송국근의 혼수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께도 마찬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은재 TV입니다. 인사가 길었습니다. 예. 오늘은 이준석 문제, 이준석과 관련해서 뭐 가처분 신문 결론을 내일 이후에 내리겠다. 내일은 또 윤리위가 열립니다. 또 경찰이 이준석에 대해서 재소환하겠다.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전부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뭐 국감도 열리기는 하지만 이준석에 대해서 전체를 전모를 이게 정말 뭐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전체를 짚어봤으면 합니다. 일단 세 가지가 이 관전 포인트가 되죠. 내일 윤리위원회 아마 시간이 아직 안 나오는데 오후 7시에 할 겁니다. 그전처럼. 왜냐하면 평일에는 이 윤리위원들이 전부 다 뭐 대학 교수 또 전문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퇴근 이후에 하기 때문에 내일 아마 7시에 열릴 텐데 윤리위원회가 내일은 아마 제명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나온 상황은. 그리고 또 그 법원의 이준석이 낸 가처분 심리 세 가지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리고 비대위원 직무 정지 그 다음에 이 당헌 개정 효력 정지 이것은 6일 이후 법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내일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전에도 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나왔었거든요. 25일 연찬회 열리는 그날 딱 내렸죠. 그날 딱 냈죠. 그래서 좀 정치적 판결이다 이런 말도 나는데 그 두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경찰의 추가 소환. 경찰이 저번에 그 공소시효 때문에 성접대 의혹 그 자체와 알선 수재, 성매매 특구법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불송치를 했지만 지금 그 증거인멸 교사 그리고 무고 혐의는 계속 수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 소환이 조만간 있겠죠. 그 세 가지가 지금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는 거죠. 일단 황정수 재판부가 내일 이후에 판결을 내리겠다. 그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했으니까 내일 날 수도 있고 또 내일 넘어갈 수도 있는데 내일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윤리위의 태도도 달라질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지난 28일 윤리위가 결론을 내릴 수도 있었는데 그 이준석 징계 부분을 사실은 뭐 이 재판 결과에 서로 영향을 받으니까 좀 미룬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내일 그 7시 전에 7시 전에 만약에 법원에서 인용을 하든 기각을 하든 각하든 하든 결과가 나오면은 그것이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윤리위가 큰 영향을 저는 받는다고는 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윤리위가 이항희 위원장이 그 전에 추가 징계를 그 이야기하면서 이유를 한 세 가지를 댔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뭐 양두구유 뭐 이런 표현들, 개국이 이런 표현들, 그리고 품위 유지 위반이고
두 번째가 당원 그리고 당 소속 국회의원, 당 기구에 대한 끊임없는 이 조롱, 이런 거 모독적인 발언 이것을 했고, 세 번째가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것이 그 추가 징계의 세 가지 이유였거든요. 이 세 가지 이유였기 때문에 물론 당 기구에 대해서는 좀 약간의 연관성이 있지만 다른 부분하고 별로 연관성이 없어요. 그 법원의 결정이. 그래서 저는 법원 그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만약에 내일 나오지 않더라도, 법원 판결에 나오지 않더라도, 나와도 별 영향을 안 받고 나오지 않더라도 저는 그 내일은 아마 제명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싶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보는 게요. 지금 이준석 측에서나 뭐 여러 곳에서는 계속 이준석이 그 표현을 한 부분만 가지고 징계를 한다 이렇게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지난 18일이었죠. 징계 개시를 선언을 하면서 그 세 가지 부분을 다 모두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 전체를 엮어서 해당 행위로 본다라는 것이어서 그렇죠. 그 부분은 이준석 측에서 왜곡하고 있다라고 보이고, 내일 만약에 그 황정수 재판부가 이걸 인용하거나 기각하거나 내일 윤리위가 열리기 전에 만약 결정이 된다면 기각이나 인용이나, 지금 이제 각하는 뭐 부분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각하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기각 인용에 따라서 그 윤리위 결정이 영향을 받지는 않더라도 윤리위 결정 이후에 또 이준석이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네, 그렇죠. 그게 지금 쭉 연결이 되는 부분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만약에 하면은 그 같이 또 연결된다고 해서 그 남부지법에다가 하면은 민사 51부 그 한정수 그대로 또 배당이 될 거예요. 그대로 배당이 되면은 거기서 또 이준석이 오늘 이런 것을 해서 그 한정수 재판부를 상당히 믿고 있는 모양인데, 잠깐 하나 말씀드리면, 한정수 부장판사가 그동안 뭐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고향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제가 그 잘 아는 다른 판사 출신에게 물어보니까 뭐 인권법 연구, 우리법 연구회 이것은 아닌데 한정수 부장판사가 상당히 사법 만능주의자다. 그러니까 법이 사회 전반에 다 걸쳐서 간여를 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판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뛰어드는 그 상황인데. 그동안 그런 판결을 많이 내렸죠. 그 전에 그 김원혜하고 강용석이 제기한 김원혜, 김동연 TV 토론 본인 빼놓고 한 거, 그거 하지 말라고 가처분 신청한 것도 그것도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 판결이 내리면은 이 영향은 받기는 받지만은 크게 윤리위 차원에서 좀 위축되거나 뭐 법원의 판결에 뭐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뭐 일단 윤리는 윤리위 결정대로 내리고 또 거기에 대처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요. 일단 황정수 재판부 그걸 예상을 해보면 저는 인용이냐 기각이냐 지금 이 긴장된 분위기지 않습니까? 일단 1차 신문 결과는 인용이었습니다. 사실상 인용이었는데 그대로 연장이 될 거냐, 아니면 당헌 당규를 고친 부분을 인정해서 이제는 이점에서 정치권에 개입하는 것을 황정수 재판부가 스톱을 할 거냐,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이준석 측은 계속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이게 윤리위 징계까지 이어지지 않겠느냐고 지금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는 당헌 당규를 고쳤으니까 여기에서 법원에서 더 개입을 하면 사실은 정당 운영을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모든 그 정당의 어떤 기능을 법원에도 다 갖다 맡겨버리는, 어떻게 보면 상권 분립에도 위반되는 거예요. 이게 정당이라는 게 결국 뭐 입법부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입법부의 일을 계속 사법부, 이준석이 계속 갖다 맡기는 거죠. 위탁을 이준석이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이준석은 탄원서까지 냈습니다, 법원에. 탄원서를 내서 지난 또 연휴에도 냈다고 합니다. 탄원서를 내서 뭐 여기 안에 일을 뭐 이렇쿵 저렇쿵 전부 다 이야기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오늘도 제가 조금 전에 이것을 말씀드리다가 엮길로 좀 샜는데, 그러니까는 이준석이 오늘 내일 제명을 당하면은 또 가처분을 내겠죠. 윤리위 심판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낼 텐데, 그것을 위한 오늘 전제 작업을 하나 했어요. 이 뭐를 했냐면은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보낸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징계 사유가 부실하게 적혀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 소송 대리인단이 입장문을 냈는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요청서에는 가장 중요한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원래 오늘 정오까지 소명서를 제출하고 내일 출석에 소명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죠. 못하겠고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해서 다시 통지해라. 의견 제출 기한을 열흘 이상 부여해라. 이런 내용을 다시 윤리위에 해시인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터집 잡는 거죠. 터집 잡죠. 네. 터집을 잡아가지고 만약에 제명에 놓으면은 이런 절차적 정당성, 그 전에 뭐 그 가처분 신청, 당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낼 때도 절차적 정당성을 이야기했죠. 예. 이것도 더 절차적 정당성을 이야기하려고 일종의 지금 꼼수 그 자락을 쭉 깔아놓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일단 내일 출석은 안 할 생각인 것 같아요. 이대로 출석 안 할 구조로 한다면. 열흘 달라고, 시간을 열흘 달라고 그랬습니다. 네,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준석이 오늘 이 주장을 한 것, 자신에 대한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소송법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그걸 준용하면 구체적인 사유가 없었다라는 건데 문제는 저는 구체적인 사유를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죠. 예, 세 가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인만 모르는 거니까. 18일 징계 개시를 선언하면서 결정문에서 윤리위가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준석이 이야기하는 것은 18일 징계 개시를 하면서 왜 29일 통보를 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조금 늦어진 부분은 있는데 이게 28일 징계위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8일 지나서 낸 것인데 29일로 보더라도 지금 6일까지는 기간이 상당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준석이 트집을 잡고 있는 것이다. 예. 그리고 저 다시 가처분을 하기 위해 자락을 까는 건데 그렇죠. 지금 다시 이것까지 이준석이 가처분을 하면은 민주당이 지금까지 민주당 지지층들이 막 응원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도 좀 그 지루할 거예요, 이거. 좀 정말 너무하는구나 이래가지고 간첩을 끌 것 같아요. 자기 당에 대해서 당원이 또는 당 대표를 지낸 사람이 저런 일을 하는 일은 저는 또 이번에 윤리위가 이야기한 게 중요한 게 징계 사유 중에 그 이준석이 2차였죠. 2차 가처분 신청한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 가처분 신청을 남발한 것이다라고 지적한 부분도 중요하다고 그렇죠. 보고요. 이제 내일 그 황정수 재판부 결과가 기각 쪽에 무게가 실린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기각으로 나는 것이 참 많은 당원들이 바라는 것이고 이제 그게 맞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내일 윤리위 결정에도 이제 제명이냐, 뭐, 이 탈당 권유냐, 또 당원권 정지를 더 늘리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이준석이 또 신청을 할 거기 때문에 그 겨냥해서 또 법원의 결정, 이런 가지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윤리위원회 규정에 보면은 무조건 추가 징계는 1차 처음 징계보다 더 중징계를 내리도록 되어 있어요. 내리도록 되어 있는데 당원권 정지 6개월이니까 물론 당원권 정지 뭐 2년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 위에 단계인 이 탈당 권고나 제명이 나올 텐데 탈당 권고를 하면 열흘 이내에 탈당을 안 하면 자동 제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제명 쪽으로 지금 거의 가닥을 잡았으니까 그 지금 국민의힘 위원총회에서도 뭐 추가 징계를 촉구를 하는 그런 그 결의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명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준석이 지금 그런 상황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지금 오늘 또 이렇게 입장문을 내 가지고 어떤 또 반발을 할 수 있는 뭐 자락을 깔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부분 이야기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한 해당 행위를 보면 이건 정말 제명해야 한다. 또 제명을 해야 지금 법원 결정에 따라서 혹시 인용이 되면 다시 주호영 그 직무대행으로 갈 수 있는데 이걸 권한대행으로 해서 비대위를 다시 꾸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게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는 제명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최고위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비대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법원 결정에서 만약 인용 결정을 하게 되면 이 비대위가 또 직무정지가 되거든요. 이게 또 좀 애매해서 그래서 이거를 탈당 권유가 또 적절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또 있습니다. 이래서 그렇겠네요. 그럴 수가 있겠네요. 이런 부분들이 묘하게 얽혀 돌아가는 바람에 지금 복잡한데 어쨌든 뭐 송원재 TV나 혼술 아마 구독자분들 거의 대다수가 이준석의 이 부분은 이건 참 제명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이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도 해요. 가끔 가다가 이 젊은 정치인 하나 쫓아내려고 너무 심한 것 아니냐. 뭐 당은 당까지 고쳐가면서 또 좀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 이 나중에 총선의 공천권을 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모든 원인의 시발점은 이준석이죠.
이준석 물론 그 사이에 그 이후에 권성동이 이 본인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직무대행 체제로 가려고 하다가 문자, 그 윤석열 대통령과 주고받은 문자가 노출이 돼서 다시 비대위로 가서 이게 확 불거졌지만은 원래 이거 이준석이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는 것은 이준석 본인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네. 시작이 됐고, 본인이 좀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고 했으면은, 정말 나중에라도 다시 이 국민의힘에 다시 복귀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 6개월 자숙하고 있다가 다시 당대표직에 갈 수가 있어요. 6개월이면 내년 2월 10일인가 뭐 2월 8일인가 그러니까 임기가 내년 6월까지니까는 다시 복귀할 수 있는데 본인이 이것을 마치 존재감을 높이는 그런 계기를 삼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정말 위기감을 느꼈는지 이 내부 총질을 막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표현대로 내부 총질을 하니까는 지금 사태가 여기까지 온 거죠. 이것을 누가 의도를 가지고 이준석을 몰아내기를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본인이 다 자초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준석의 이 문제가 생긴 건 자신의 이 성상납 부분 혐의였고 지금 아마 시간이 지나면 많은 뭐 당원들이나 국민들의 기억에 남는 것은 이준석이 징계를 받은 건 성상납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겁니다. 네. 그 다음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은 해당형이라고 하는 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거의 적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한 가지 남아있는 게 이제 경찰입니다. 네. 경찰이 수사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 이제 다시 추가 소환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추가 소환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준석에 대한 그 무고 혐의나 증거인멸 부분은 경찰이 상당 부분 확보했다라고 네.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듣기로는 경찰이 저번에 12시간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조사를 했는데 12시간 조사는 뭐였냐면은 이번에 불송치한 거, 그러니까는 성매매 특별법 위반, 성매매 방지 특별법 위반, 그 다음에 알선 수재, 여기에 대해서 12시간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을 마치고 위정, 증거인멸 교사 그것과 무고죄를 물으려고 하니까 이준석이 그만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예. 한 12시간 하고 나서 그 피해자가 그만하자고 그러면 계속 할 수가 없어요. 또 전직 당대표가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묻지도 못했다는 거죠. 증거인멸 교사와 무고죄는. 예. 그래서 추가 소환이 저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는데 자꾸 제가 질문만 받으니까 그런데 제가 질문을 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공동방송이고 사실은 제가 먼저 시작을 했지만 선배님이 먼저 주도를 하셨어야 되는데. 경찰 출입 많이 해보셨잖아요. 예, 예. 경찰 출입 해보셨는데 이런 경우에 경찰 입장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예. 이준석이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 오늘도 막 윤석 열차라고 뭐 만화 또 고등학생이 그린 만화전에서 금상 받은 거 그게 또 위조된 걸로 그러니까 이거 표절한 걸로 막 나오는데 예. 그것 가지고 또 윤석열 대통령 과거에 전두환 모의 재판한 것 가지고 또 막 조롱을 하고 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경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경찰이, 그러니까는, 이준석은 그걸 노리는 것 같아요. 내가 대통령하고도 막 맞서고 있는데, 경찰이 나를 만약에 어떻게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거나 하면은, 이것은 경찰이, 그러니까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인식이 경찰을 받을까봐 함부로 못할 거다. 그래서 자기가 맞선다. 정권과 맞선다. 경찰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예. 이미 이준석이 이 부분 이전에 이철규 의원이죠. 네. 이철규 의원을 빗대서 경찰과 내통하고 있다는 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네, 식으로 네. 일단 걸었어요. 견제를 한 것이죠. 경찰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경찰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데 이걸 경찰이 수사를 한 게 꽤 오래됩니다. 6개월 가까이 되는데 그렇죠. 경찰이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건 맞고요. 경찰의 이제 수사팀도 바뀌고 간부들이 바뀌면서 속력을 냈습니다. 이준석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부분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두환 그 재판과 윤석열 차가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다음 며칠 전에도 그 이야기 했었습니다. 이항희 윤리위원장의 그 아버님이 이철성 의원을 이야기하면서 네, 4.5일개헌과 이게 지금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준석이 정치 역사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걸 억지로 갖다 대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굉장히 모욕감을 느낄 것이다라고 그렇죠. 보고요. 경찰이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제가 경찰이 이 수사를 좀 길게 가져가는 것은 다른 부분도 있고
원래 무고나 증거인멸 이 부분이 굉장히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증거인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준석 입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자신이 측근인 그 김철근에게 가서 만나보라 장모 이사를 라고 한 심야 시간에 심야 시간에 만나보라고 지시를 내렸고 그 김철근이가 가서 7억 원 그 투자를 해주겠다는 그 약정서를 써준 것은 자신이 몰랐다. 4개월 뒤에 4월 달에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경찰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일반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측근을 가서 만나라고 했는데 그 측근이 가서 7억 원 투자 유치 각서를 써줍니다. 갔다 와서 보고했겠죠. 그걸 자신은 4개월 뒤에 알았다라고 지금 버팁니다. 갔다 와서 보고를 했던지 그 자리에서 전화로 상의를 했겠죠. 7억 원 달라, 투자해라는데 이렇게 하면서. 제가 경찰 수사와 이렇게 이어서 윤리위가 1차 징계를 할 때도 다른 것 보지 않았습니다. 증거인멸 이것 가지고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내렸습니다. 그렇죠. 저는 경찰이 추가 소환을 한다면 이준석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길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이건 경찰 자신들도 지금 너무 오래 끌어서 실수를 한 부분이 있었고 해서 검찰의 손으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 부분은 이준석을 검찰에서 다시 또 소환을 해서 확정지을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소가 되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기소가 되면 그 자체로 일단 뭐 당원권은 박탈되죠. 당적에서 또 당적에서 박탈되는데 그러면 퇴출이 되는 건데 저는 이 지금 세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법원, 하나는 경찰, 하나는 당윤리위원회인데 법원하고 경찰은 이렇게 좀 어떻게 외부 기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변수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딱 할 수 있는 것은 당 안의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제명을 하는 게 가장 확실하죠. 그런데 이양희 그 위원장하고 이준석 대표의 관계 아세요? 이준석 대표가 임명을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임명을 하고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옛날 그 박근혜 비대위 때 같이 있었어. 같이 했었죠. 그래서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그 훌륭한 분이 내리는 결정이니까 뭐 그리고 이양희 그 위원장이 일단 임기가 10월 14일까지예요. 14일 날 퇴임을 하기 때문에 아마 내일 어떤 또다시 법원을 좀 그 판결을 기다리기 위해서 또 연기를 잠깐 할지도 모르는데 그렇다고 해도 아마 이양희 위원장이 퇴임하기 전까지는 이 문제는 정리될 걸로 저는 봅니다. 마무리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 선배님이 마지막 하는 제가 아까 인사를 먼저 했었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선배님 말씀대로 이 법원의 결정이 기각이든 인용이든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윤리위가 여기서 중심을 잡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게 제명이 이 윤리위 징계가 있고 난 다음에 가처분 심판을 또 하게 되면 제명이 유리할지 당원권 탈당 요구가 유리할지는 이건 법률 전문가들이 정말 재판을 염두에 두고 다퉈야 하는 거니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만 어떤 형태든 마지막은 제명입니다. 10일 지나면 제명입니다. 탈당 권유도. 그래서 제명식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경찰 조사 말씀하신 대로 그 법원 결정에 흔들리지 않는 정치의 고유 영역, 정치의 자신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 혼술에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제 송원재 TV 그 독자분들께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원죄가 이준석에게 있는데 저는 아주 악성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준석이 성상납을 받았다는 거 이게 공소시효 만료라서 그렇지 죄가 없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것이 2013년 7월 8일입니다. 2013년 2월 25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을 했어요. 그러면 아주 그 기세 등등할 때 이준석은 호가호위하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뭐 또 건품도 받았죠. 화장품 뭐 몇백만 원씩 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여자 가수 소개받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호가호위를 했는데 본인이 부패했죠. 그런데 나중에 박근혜 정권이 부패했다고 해서 그 본인의 아버지 친구인 유승민을 따라서 그 탄핵을 하는데 뭐 본인은 그때는 정치적 위상이 낮으니까 앞장서고 이런 건 아닌데 그 같이 따라다녔어요. 탄핵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당대표 경선에 나와서도 그때 일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본인이 부패한 일을 그렇게 저질러 놓고 박근혜 정부가 부패했다고 탄핵을 하는데 동조를 했는데 지금
혹시 지금 윤석열 정부 탄핵을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요? 이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저는 민주당보다 더하다고 지금 봅니다. 그렇죠. 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적대감을 드러내는 게 민주당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심상치 않은 게 예. 저는 그 유승민 그 전 의원이 예. 최근 들어서 민주당보다 더 정말 이번에 그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더 심하게 지금 뭐 하고 있거든요. 런던 발언이나 뉴욕 발언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데 유승민 그 전 의원이 그때 신당을 창당해서 바른정당을 창당해서 이준석도 거의 쫓아갔고 탄핵을 주도를 했는데 민주당과 합작해서 이번에 또 신당 창당 소리도 막 나오고 있어요. 네. 저는 이게 상당히 심상치 않은 일이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이준석은 정리를 해야 된다. 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송구권의 혼술 영광이었습니다. 같이 할 수 있었어요. 송구권의 예. 혼술과 송원재 TV에 앞으로도 종종 뭐 선배님 시간 되시는 대로 한 번씩 시간을 갖도록 같이 방송할 수 있는 시간이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원재 국장께서 시간이 됐으면은 제 뒤에는 이게 저 뒤에 청와대가 보입니다. 아, 그렇죠. 제가 저 스튜디오 우리 연합부 서울본부에 있는데 저도 여러 번 출연도 했었고 거기 또 한번 모셔서 이 교대로 예. 한번 이렇게 이원 방송 합동 방송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